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세계 인프라 대결에서 강대국을 제치고 승리했다는데요.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방해에 나섰고 일본은 기술 선진국 이미지를 내세워 전방위 로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뚫고 한국이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입찰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대 국가, 기술과 자본의 정면 충돌. 그리고 그 치열한 전장에서 결국 한국을 선택했는데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가급 사업 모두 K인프라가 가져갔습니다. 프랑스 교통 전문가 줄리앙 르메트르는 이번 프로젝트의 중심이었는데요. 한국을 의심했던 그가 이 충격적인 여정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데요. 코리아 OUTRAN KS 차이나 언더 저펜 더 이카노미스트 UK. 해외 언론은 한국이 일본의 독점을 방해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아태평양 시사 매거진은 키르기스스탄 남북 고속도로 완공 임박에 대한 기사를 아주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극찬했고 프로젝트 결과는 모두 대성공이라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드마대교 공사는 단순한 도로 공사가 아니었는데요. 하루 10만 대가 지나가는 거대한 강 위의 다리, 지반이 약해 세계적 기업들도 포기한 공사 구간, 지진과 폭설, 극한 기후까지 겹친 산악고속도로.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줄리앙은 결국 자신의 한국을 우습게 본 게 틀렸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K인프라가 어떻게 중국과 일본을 넘어 세계를 뒤집었는지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줄리앙 르메트르고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죠. 제 사무실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창문으로는 아래 분주한 거리가 보이고 있었고 책장에는 책과 보고서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상사가 저보게 멀리 가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들의 도로와 다리를 점검해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그리고 튀르키예까지 가서 한국 회사가 지은 프로젝트들을 확인해야 했죠. 이걸 읽으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항상 한국 회사들이 자동차는 잘 만들지만 도로는 그렇게 잘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 하필 나지? 갈색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얇은 은색 안경을 고쳐 쓰면서 다시 한번 업무 지시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유럽의 교통과 도로에 대해 글을 써왔어요. 사람들은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었고 제 기사는 중요한 신문에 실리곤 했죠. 파리에서의 생활이 좋았어요. 아침에 아래층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저녁에 생강을 따라. 걷는 산책 그리고 편안한 아파트까지. 방글라데시의 무더운 날씨를 생각하니 불편한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가벼운 옷과 선크림을 잔뜩 챙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 하얀 피부는 쉽게 타거든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라 극한의 더위에는 맞지 않았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제 약혼녀 말이었습니다. 가벼운 정장 챙기는 거 잊지 마요. 마리가 말하고 있었어요. 거기 정말 더울 거예요. 알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죠. 별로 기대되지 않네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리의 교통은 익숙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도로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제게 이치에 맞았죠. 하지만 이 낯선 곳들에서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제 보조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파드마다리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가 도착했어요. 보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아침 비행기도 확정됐고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어요. 보조가 나간 후 파드마다리에 관한 폴더를 열어보고 있었죠. 사진에는 넓은 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구조물이 보이고 있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코리아 로드 코퍼레이션이라는 한국 회사가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돼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분명 유럽 설계를 베꼈을 거야. 하루가 끝나고 노트북과 노트북 컴퓨터를 챙기고 있었어요. 이번 출장은 다른 임무들과는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죠. 보통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러 다니는데 이번에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가방에 넣는 물건마다 편안한 세계를 뒤로하고 떠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새 나라, 세계의 주요 프로젝트 그리고 집을 떠나 3주를 보내야 했죠.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 프로젝트들이 한국 기반 시설에 대해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을 확인시켜 줄까요? 아니면 제 전문적인 의견을 바꿀지도 모를 무언가를 배우게 될까요? 가방을 닫으면서 긴장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느껴지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여정이 시작되고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활짝 열린 오븐 같은 열기가 저를 덮치고 있었어요. 이마와 등에 즉시 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제가 입고 있던 얇은 셔츠는 피부에 달라붙고 있었어요. 파리에 두고 온 선선한 봄 날씨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라임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공항에서 호텔까지 저를 데려다주고 있었어요. 도로는 자동차, 자전거, 그리고 다채로운 릭샤들로 가득 차 있었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어떻게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라임은 목소리에 자부심을 담아 파드마 다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다리가 현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고 있었죠. 호텔에서는 방글라데시 도로청에서 온 아라브라는 젊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 더위 속에서도 깨끗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죠. 내일 있을 다리 관제센터 방문을 설명하면서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뭔가 인상적인 것을 볼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제 메모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시끄럽게 윙윙거리고 있었죠.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제 오래된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유럽 엔지니어들만큼 좋을 리 없다고 항상 생각해왔거든요. 아침이 빨리 찾아왔어요. 파드마 다리 관제센터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을 느끼고 있었죠. 시원하고 깨끗했으며 벽에는 거대한 스크린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 스크린들은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 사고, 도로 공사 현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르메트로 씨 환영합니다. 한 여성이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코리아 로드 코퍼레이션의 기술 책임자 레이나 박이라고 소개했죠. 그녀의 악수는 단단했고 시선은 직접적이었어요. 그다지 웃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날카로운 지성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레이나는 저를 센터 주변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거대한 다리 위로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고 있었고 작은 사고가 났을 때는 대응팀이 몇 분 내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컴퓨터는 놀라운 정확도로 교통 패턴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여기서 개발하셨나요? 제 놀라움을 감추려고 하면서 물었어요. 레이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녀는 방글라데시를 위해 어떻게 모든 것을 특별히 만들었는지 설명했어요. 현지 날씨, 운전 습관, 심지어 문화적 패턴까지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다른 것의 복사본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곳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말을 증명하는 서류와 계획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기술은 선진적이었고 어쩌면 제가 유럽에서 본 것보다 더 앞선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수년간 믿어왔던 것과 맞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다리 자체를 방문했어요. 거대한 구조물 위에 서서 넓은 강 아래로 지나가는 배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 다리는 수세기 동안 분리되어 있던 지역들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과 물건들이 그 사이를 쉽게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노트북에 글을 쓰고 있었어요. 오늘 본 것은 제 예상과 맞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훌륭했고 공학기술은 인상적이었으며 계획은 깊은 이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의 기반 시설 능력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이 잠을 청하려는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프로젝트를 방문할 예정이었고 제가 오랫동안 가져온 믿음에 또 어떤 도전이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제 여정의 첫 번째 시험은 도로와 다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자신의 편견과 마주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리 잘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열기를 뒤로하고 카자흐스탄의 차가운 바람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알마티에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제 숨은 공기 중에 작은 구름을 만들고 있었죠. 멀리 산들이 솟아 있었는데 봄인데도 산꼭대기는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제 호텔 방에서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고 있었어요. 밤이 내리면서 아래쪽으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방글라데시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며 침대 위에 제 메모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제 마음의 일부는 여전히 한국공학에 대한 제 의견을 바꾸기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파드마 다리는 단지 하나의 성공 사례일 뿐 진정한 전문성의 증거는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침이 되자 맑은 하늘과 새로운 가이드가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다리는 친근한 미소와 훌륭한 영어 실력을 가진 카자흐스탄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알마티를 둘러싸고 있는 순환 고속도로 프로젝트로 저를 데려가고 있었어요. 이 도로는 도시의 끔찍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죠. 이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이 매일 교통체증에 몇 시간씩 낭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운전하는 동안 달인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시를 통과하는 대신 도시를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고속도로 관제센터는 방글라데시에서 본 것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효율적이었죠. 스크린에는 원활하게 흐르는 교통량이 보이고 있었어요. 운영자들은 모든 것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한 차선에서 트럭이 고장났을 때 대응팀은 몇 분 안에 도와주러 도착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데이터였어요. 다리는 컴퓨터에 있는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고속도로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문제에 대응하는 데 평균 47분이 걸렸다고 해요. 지금은 12분도 채 걸리지 않고 있었죠. 사고는 35%나 줄었고 유지 비용은 거의 3분의 1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회사는 얼마나 오래 관여할 예정인가요? 제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16년이요, 달인이 말했습니다.
그게 계약이에요. 그들은 그냥 짓고 떠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모든 것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아있죠. 이 정보는 저에게 전체 상황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코리아 로드 코퍼레이션은 단순한 건설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약속과 투자를 하고 있었죠. 그들은 무언가를 지은 후 몇 년이 지나도 그것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노트북을 열고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전 세계 한국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죠. 찾은 내용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심지어 몇몇 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각 프로젝트는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장기적인 참여, 훌륭한 시스템, 그리고 강력한 현지 파트너십이었죠. 이러한 종류의 파트너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파리에 있는 제 상사에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녀의 빠른 답장은 제 관심사의 변화에 흥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생각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 같았어요. 튀르키예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위해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저는 마치 깊은 동굴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더 나아간다는 것은 수년간 제 경력을 형성해 온 오래된 생각을 뒤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불편하고 약간 무서운 일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공항으로 데려다주는 택시기사는 제 방문이 성공적이었는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네, 제가 말했지만 성공이 제가 예상했던 것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카자흐스탄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튀르키예와 제 메모에 가장 야심찬 한국 프로젝트라고 묘사된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 생각에 어떤 최종적인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튀르키예의 나카스 마이너스 바샥세이르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이전에 방문했던 관제실과는 달리 이곳은 수마일에 걸쳐있는 활발한 공사 현장이었죠. 공기 중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있었어요. 무거운 기계들이 흙과 자재를 옮기고 있었고 밝은 안전조끼와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넓은 지역 곳곳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라트라는 튀르키예 현장 책임자가 따뜻한 미소와 강한 악수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의 피부는 야외에서 일한 탓에 그을려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친절함과 지성이 동시에 느껴지고 있었죠. 그는 현장을 둘러볼 험한 차량으로 안내하기 전에 저에게 안전모와 조끼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할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는 동안 무라트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완성되면 물건과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대륙간을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 거대한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튀르키예 작업자들과 나란히 일하고 있었죠. 그들은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튀르키예 작업자들이 한국인 동료들을 존중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재무이사인 아이셰와의 회의 중에 일어났어요. 그녀는 코리아 로드 코퍼레이션이 이 고속도로를 단순히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성 C&T와 튀르키예 회사들과 함께 자기 돈을 투자하고 있었어요. 이건 20억 달러가 넘는 민간 협력 사업이에요. 그녀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다른 시도들이 실패한 후에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든 새로운 금융 모델을 가져왔어요. 저는 점점 더 자세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어요. 각각의 답변은 저를 원래 믿음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도로를 건설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나중에 무라트와 저는 부분적으로 완성된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아래에서 강철빔을 고정하는 동안 바람이 우리 주변에 먼지를 날리고 있었죠. 무라트는 마침내 제 남은 의심들을 깨뜨리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의 일반적인 규정보다 30% 높은 기준을 요구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그들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모든 세월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한국 공학에 대한 제 생각은 사실이 아닌 오래된 정보와 편견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제 눈앞의 현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원래 보고서 초안을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 손가락은 빠르게 타이핑하며 제가 실제로 본 것들을 묘사하고 있었죠. 혁신적인 금융구조, 첨단 기술 시스템, 그리고 기반 시설 개발 방식을 바꾸는 장기적인 파트너십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제 직업적 정체성에 도전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새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또한 뜻밖의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안도감과 흥분이었죠.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분석가가 된 이유였습니다. 제 전화기에서 상사의 업데이트 요청 메시지가 울리고 있었어요. 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이고 있었죠. 예상과 상당히 다른 결과를 찾았습니다. 전체 보고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면서 이 간단한 메시지가 제 경력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불빛이 거대한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여러 구역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밤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며 몇 주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들의 헌신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련의 보상은 단지 한국공학에 대한 새로운 지식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성장이었죠. 저는 제 편견과 마주했고 편안함보다는 진실을 선택했어요. 마침내 잠이 들면서 저는 어떻게든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비행기가 석양 속에서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빛나는 구름을 뚫고 저를 파리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여정에서 본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제 노트북이 기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는데 제가 찾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메모, 그림, 사실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주 전 저는 한국 기반 시설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다고 믿으며 파리를 떠났어요. 이제 완전히 바뀐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죠. 이건 제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15년 동안 사람들은 교통 시스템에 대한 제 의견을 존중해 왔거든요. 그 의견들 중 일부는 틀린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샤를 드골 공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 아래로 프랑스의 익숙한 풍경이 나타나고 있었죠. 우리가 지면에 가까워질수록 도로와 건물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마리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포옹하자 그녀의 미소가 저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제게 뭔가 다른 점을 느끼고 있었어요. 당신이 변한 것 같아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파리의 거리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여전히 같은 사람이지만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고향의 건물들과 도로들은 똑같아 보였지만 이제 저는 그것들을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여행 가방을 풀고 긴 여정의 피로를 샤워로 씻어내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책상에 앉아 내일의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유럽교통개발협회는 제가 발견한 것들을 발표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많은 중요한 사람들, 즉 제 분석을 신뢰하고 특정한 결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각 나라에서 얻은 사진, 데이터, 관찰 내용을 신중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도 한때 믿었던 것을 믿는다고 해서 비판받는다고 느끼지 않으면서도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아침이 빠르게 찾아왔어요.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협회 건물에 일찍 도착했죠. 익숙한 회의실이 수년간 알고 지낸 동료들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이들은 제 손을 잡고 악수하고 있었죠. 아직 아무도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을 고쳐 쓰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긴장했음에도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나오고 있었죠. 제가 지금부터 발표할 내용은 제 이전 평가와 상당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파드마 다리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카자흐스탄의 놀라운 대응 시간과 튀르키예의 금융 혁신에 대해 설명했죠. 각 사례마다 일부 얼굴에서는 놀라움을, 다른 이들에게서는 의심의 표정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보여주듯이 코리아 로드 코퍼레이션은 단순히 기반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수십 년간 지속되는 도로와 다리를 위한 자금 조달, 건설, 관리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제 새로운 결론에 이의를 제기했고 다른 이들은 호기심과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저는 각 질문에 인내심을 갖고 대답하며 제 생각을 바꾼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K-인프라를 지지하는 건가요? 한 위원회 회원이 눈썹을 치켜세우며 물었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있었어요. 저는 증거가 이끄는 곳을 따르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우리가 연구하고 어쩌면 채택해야 할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표 후 제 상사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당신의 분석에 꽤 큰 변화가 있군요, 줄리앙. 사실이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겁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은 가정이 아닌 증거를 따르니까요. 파리의 햇살 속으로 건물을 나서면서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제가 잃을까 두려워했던 전문가로서의 평판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실들 앞에서 생각을 바꿀 용기가 있었기에 더 강해졌다고 느끼고 있었죠. 제 전화에 메시지 알림이 울리고 있었어요. 위원회가 제 보고서를 더 광범위하게 배포하도록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한국의 혁신이 유럽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제가 평가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파리의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제 여정은 도로와 다리에 관한 사실들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진정한 전문성은 배우고 변화할 의지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때로는 가장 중요한 발견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일어난다는 것도요. 봄바람이 신선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떠났을 때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여정이 주는 진정한 보상이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